서울의 북적구 도봉구 작은 마을에서 세 개의 마을을 연결하는 월드와이드 마마톡 시즌2 제12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즌2 제12회 원래 정신없는 락PD가 또 실수하는군요. 시즌2 13회입니다. 사실은 시즌2 제11회와 연결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모시기 힘든 분이라 계속 나오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출연료도 없는데.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개천절 다음 날. 네, 아무래도 10월은 역사의 달로 저희가 마마톡은 계속 갈 것 같아요. 도봉구 EJ가 되네. 그렇죠. 네, EJ 플러스 뭐 온갖 거에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죠. 우리는 분명히 지난주입니다. 네, 지난주에 백두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 동네 또 그 지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네. 우리 역사에 대한 아주 오래된 기원이 있는 동네잖아요. 네, 그렇죠. 고구려, 발해 이런 데가 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부여. 네네, 부여까지 있죠. 예, 그다음에 그 개천절 당군신화 관련된 그쵸. 백두산 고조선도. 네, 고조선까지 관련된, 있고. 네. 네. 근데 제가 얼핏 얘기 듣기로 예전에 그 광개토항비? 네, 광개토 태양비. 예. 그것을 막 카메라가 못 찍게 하고 막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요즘도 그런가요? 아마 그 다큐멘터리가 저희들이 갔던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저는 안 갔지만 네네. 제가 이제 그때는 다른 부서에 있어서 네. 안 갔고 2004년도에 당시 KBS 르포 제3지대에서 1시간 동안 찍으면서 고구려 후예들 만주를 가다. 네네네. 저희들이 했던 거거든요. 1시간 동안 해서 네. 방영이 됐고요. 네. 제가 이제 그 고구려 유적지는 한 8번 정도 네, 한 것 네. 같아요. 네. 그쪽 집안시, 그다음에 환인, 네. 그리고 저기 대련에 있는 또 산성, 네. 뭐 이렇게 해서 곳곳에 만주 지역을 좀 많이 다녀서 뭐 실제로 한 10번 정도 간 것 같은데요. 네. 그 고구려 답사를. 네. 그 광개토 태양비 같은 경우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게 발견된 지가 사실 아주 오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일본에 의해서 네네네. 농부가 그 땅파다가 나왔는데 네. 일본 애들이 참 대단해요. 그걸 바로 중요성을 알고 네네. 바로 연구를 했고. 네. 근데 지금은 초창기에 갔을 때는 그냥 작은 그 정자 조그만 네. 정자로 정자로 해서 이렇게 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촬영을 못하게 했죠 그때도. 네. 2005년대도. 근데 그때만 해도 왜 공안들이라죠. 공안. 네네네. 그 길린성 집안에 있거든요. 네. 이 광개토 태양비와 네. 장수왕릉 같은 네. 여러 가지 고구려 유적지가 네. 이 집안의 공안들이 네. 중국 경찰들이 우리 일행들을 계속 따라다녔죠. 뭐 하는지. 네. 그리고 이 집안시 곳곳에서 현수막 혹은 뭐 깃발 네. 일체 사용을 못하게 하고 뭐 사진 촬영은 밖에서는 촬영을 해요. 네. 지금은 좀 더 크게 네네. 위에 그 누각 같은 걸 네. 만들고 큰 유리관을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밖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게 하는데 네. 안에서는 이제 절대 못하게 하고 계속 CCTV도 있고. 밖과 안이 뭔 차인가요? 이제 안에서는 이제 글씨도 좀 보여요. 돌에. 좀 더 가까이 가면. 네네. 네. 근데 밖에서는 안 보이죠. 그럼 멀리서 보는 거군요. 근데 안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촬영은 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비디오 촬영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도. 예, 일반 촬영도 안 되죠. 아직까지.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현수막을 한 2번 정도 뺏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현수막을 항상 똑같은 걸 몇 개 갖고 가요. 항상 뺏기니까. 백두산에서도 뺏기고. 네. 특히 많이 뺏기는 곳이 백두산과 그 고구려 유적지 있는 곳에서. 백두산에서도 현수막 못 펴요? 일체. 아. 모든 중국을 좋아한다 이 현수막도 안 돼요. 네. 그럼 중국 사람도 안 피고?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에서는 네. 환경보호 차원이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 해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가끔 보면 여기 거기에다 뭐 과일 같은 거 놓고 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천문봉 올라가서 네. 일체 그 사람들도 카메라도 뺏기고 막 그 사진 다 지워지고 하는데 중국의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진족이 오랫동안 거기 네, 자기 성산이었지 않습니까? 네. 영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주족들 제를 지내는 것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배되는 얘기죠.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근데 하여튼 백두산부터 해서 고구려 유적지 있는 네.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록된 그 주몽, 고주몽이 첫 수도로 했다는 환인, 네네. 졸본성, 네네네. 중국은 오녀산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 지반시에서 차로 한 4시간 정도 네. 이렇게 더 이렇게 심양 방향으로 그러니까 네네. 북서쪽으로 가면 네. 이렇게 그 환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그곳에서도 그렇고 이 지반시라는 곳도 네.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네. 중국이 고구려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 거예요. 자기의 역사로. 그런데 거기서도 현수막을 뺏겼죠. 현수막 뺏기고 그러면 사진 촬영도 안 되고요. 밖에서는 사진 촬영은 돼요. 현수막 없이는. 그러면 저기 그 천지도 사진 촬영 안 되고? 사진 촬영 되는데 네. 현수막이나 이런 뭐 그런 거 일종의 있으면 의식 안 되고. 세레모니 같은 거 네. 일치 안 돼요. 그 장군총 거기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장군총의 용어도 상시 역사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인데 이건 이제 네. 장수왕 네, 장수 이제 왕릉. 무덤으로 볼 거냐면 장수왕릉이 되는 거고 네. 말 그대로 장군총이라면 보통의 섬이 아니라 동양의 피라미드처럼 네. 어마어마한 규모지 않습니까? 네. 그 높이도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만 10몇 미터 가량 될 정도 상당히 높거든요. 네. 크기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어느 장군 어느 그 귀족의 무덤을 볼 거냐인데 거의 장수왕의 무덤으로 네, 이렇게 네, 보고 네. 있고요. 그래서 장수왕릉인데 네. 거기도 마찬가지죠. 네. 갈 때마다 그 안내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요금 돈 받는 사람 하는 게 아니라 공안들이 다 있어요. 거기 거기를 그냥 지키고 있어요. 공안들이. 상주하고. 네, 공안들이 경찰들이 관리하는, 상주하는. 그렇군요. 네. 그럼 그런 데에는 그냥 저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네. 그거를 보고 그냥 사진 촬영하고 나 여기 와서 기념 촬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부담스럽겠네요.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가면. 중국에서는 사실은 이런 거죠. 안 오길 바라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네. 중국 사회에도 자본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관광 시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자기네들의 그 관광 그 현지 관광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고구려 유적지 보러 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안 명도 보겠죠. 안 가요. 네. 동네 사람들도 거기를 옛날에 그 국내성에 있었던 그 돌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자기네 담벼락으로 그렇죠. 돌을 갖다 쓰고 뭐 네. 이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또 수많은 고구려 유적 그 무덤들 돌들 다 갖다 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고 돈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막을 건 막고 한국 사람 오게 하는 건 안 막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나 또는 뭐 발해, 부여 이런 고조선의 역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연구도 사실 힘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네. 중국의 동북공정이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드러난 게 2003년도입니다. 네. 물론 중국은 그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의 역사학계, 네.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했어요. 공동 대응을 하자. 그러려면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학문적으로도 대응을 논리적으로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저는 그때 다른 부서였지만 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네. 이와 관련된 수십 개의 단체를 모아서 고구려 지키기 범민족 시민연대인가? 네. 제가 지금 정확히 명칭은 생각 안 납니다만 네. 발족을 했습니다. 흥사단 네. 강당에서 2003년도 겨울에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줄여서 흥민통인데 네. 그 흥민통이 상임단체를 해서 사무국을 해서 학자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네. 아이고 고구려를 연구한 학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학자들도 결국에는 수요가 있는 교수직이 있고 자리가 있는 곳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라 역사, 통일신라까지 이어지면서 네. 우리 사회가 통일신라 중심으로 역사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고구려를 개통이라고 개통했다고 하고 있고 이어받았다고. 근데 우리는 신라 중심 역사를 받았고 그러면서 신라 역사를 배운 학자들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좀 신라보다는 적지만 백제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학자분들이 많고 고구려 연구학자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로는 한중수교가 92년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러면 이 학자분들은 70년대 80년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네. 70년대 80년대 중국에 가서 고구려 연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북한에도 현재 고구려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북한은 더더욱 갈 수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고구려 연구를 하는데 그 제한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어. 제가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고구려 연구를 그 당시에 제대로 공부한 분이 9명이었다고 제가 들었던가?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흥민통 파트가 네. 아니었고 다른 부서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대로 연구한 분들이 그러니까 10명 내외였다는 얘기죠. 네. 제대로 공부한 분들이 제대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분들에서 상당히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구나 그런 경험도 좀 생각이 나네요. 그 발해 같은 경우는 보면 러시아 땅 쪽 부여도 그렇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럼 그쪽은 러시아라고는 뭐 그 큰 저건 없나요? 그러니까 발해 같은 경우는 중국 그 만주 지역에도 발해 유적지 많아요. 아 그래요? 아시다시피 발해가 이제 고구려가 그쵸, 628년에 네. 멸망한 뒤에 그때 바로 이제 네, 그 네. 대조영을 중심으로 다른 최수정 씨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다른 소수민족과 함께 네. 이것도 의견이 불분명하죠. 뭐 지배층은 고구려 민족이고 그 유민 뭐 말갈족이 함께했다 네, 이렇게 네, 하지만 네. 사실 불분명합니다. 뭐 말갈족도 함께하고 여러 민족이 함께했던. 네. 근데 중요한 건 발해 유적지에서 고구려의 문화와 고구려의 온돌 문화부터 해서 네. 우리 민족이 온돌 중국은 온돌 문화가 네, 없거든요. 네, 네. 온돌 문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풍습 문화가 이어졌다는 거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네. 소수민족이 함께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 소수민족과 함께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발해가 결국에는 만주 지역에도 네. 중국의 만주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네. 특히 과거의 발해 이제 뭐 동경용충부, 상경용충부 네, 여러 네, 가지 네. 그 발해의 중심이었던데 이 발해 동경성 지역이 지금의 중국의 흑룡강성 목단강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목단강시. 네. 흑룡강성에서 가장 우리 많은 동포들이 살고 있거든요. 하얼빈은 더 북쪽에 있으니까 네. 이 조선반도 한반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가는데 목단강이 더 많은 동포들이 살고 네. 있는데 이쪽 근처에 그 동경성 지역이라서 발해 상경용충부 옛터 네. 그러니까 발해 수도 네네네네. 터가 있는 것도 있어서 네. 그런 것들도 가보면 제가 이번에도 그 한 달 보름 전에 네. 그 상경용충부 발해 옛터를 네. 갔다 왔는데요. 거기도 제가 4번 정도 다녀온 것 네. 같은데 거기에 정확히 써 있습니다. 워딩 그대로 하면 그 발해 박물관이라고 써 있고요. 네. 중국의 저 지방 정권이라고 정확히 제가 뭐 중국어를 다 읽지 못하지만 한자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써 있죠. 그래서 연해주 지역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은 러시아 땅입니다만 거기에도 발해의 유적지가 있고요. 왜냐하면 발해는 과거에 그 연해주 지역까지 영토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일본과 교류를 많이 했고요. 발해는 신라랑은 별로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일본과 교류했던 흔적들도 있고 연해주 지역도 있지만 실제로 이 만주 지역 쪽에 발해 유적지들이 중국의 현재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그 발해를 거기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한대요? 중국 정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제가 그 이번에 갔던 곳 중에 그 크라스키노 지역에 그러니까 크라스키노 동산 차로 올라가는 이렇게 동상으로 이렇게 해서 핫산 뭐 이렇게 혁명을 상징하는 이렇게 과거 뭐 적군 혁명을 붉은 군대 이렇게 있어서 높은 산이 있어 제가 생각은 안 나는 거기서 바로 이쪽 이제 이 크라스키노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에서 이쪽에 해안가들이 만들이 보이는 곳을 봤더니 저쪽에 염주성이라고 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멀리서 봐도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또 발견된 거예요. 우리나라 학계와 러시아 학계들이 발해 거라고.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고려인이 코리아의 후손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거를 발해 고려인들이라 그리고 발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러시아는 이거를 고려인의 선조 이렇게. 그러니까 코리아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고려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중국은 이거를 중국의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 중국 정부로 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군요. 이번에 보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동북 지역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했지만 이 그 중국의 목단강에서 차로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거리인데 상경용충부 있는 동경성이 상당히 엄청 낙후된 시골이었어요. 제가 거기를 처음 간 게 2006년인가 2007년인데 정말 우리 옛날에 시골 풍경이었는데 그 몇 년 뒤에 갔을 때 그 발해 성터와 그 아까 얘기했던 발해 박물관들이 다듬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그들 중국 그 지방 정부도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버리고 아무것도 관리를 하지 않았던 건데 이제 동북공정 나오면서 발해 또한 그들의 역사에 집어넣게 되면서 관리가 된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갔는데 이번에 놀란 거 더 큰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발해에 대해서? 네. 중국 지방 정권을 해서 그 터를 짓는 걸 보고 왔어요. 그리고 상당히 개보수 같은 것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애들이 단순하게 이거는 역사의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향후의 영토 분쟁의 문제 그리고 그들이 추진할 이 동북아 지역의 패권의 문제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상당히 거점 그리고 그 내관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사전에 이거를 자기의 역사화를 시키는 거죠. 결국 동북공정의 취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그 국경에 대한 거를 보면 그게 저도 역사 시간에 슬쩍 배웠지만 그 백두산 정개비? 네. 뭐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중국에서 뭐라 그러나요? 이게 상당히 이거는 학문적으로 저도 뭐 전문 학자는 아닙니다만 직접 다녀와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도 하고 현지 분들 만났던 얘기니까 뭐 제 얘기가 뭐 100% 사실도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걸 사전에 전제해 두는 게요. 왜냐하면 백두산 정개비만큼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이거는. 백두산 정개비가? 정개비도. 기본적으로 이제 좀 너무 복잡한데 이걸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라디오를 통해서 짧게만 말씀드린다면 이제 중국의 청나라가 1616년에 이제 그 누르하치에서 그 당시에는 청이 아니고 후금이었죠. 후금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뇽성 심양 지역에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 그 멧대 임금중이 다시 이제 명나라를 이제는 멸망을 시켰어요. 몇십 년 뒤에. 그러면서 이제 북경으로 옮겨요. 더 키우면서 청나라로 바뀝니다. 4대 임금 때인가? 그러면서 바뀌면서 이제 그쪽 지역을 아까 말씀처럼 여진족 후예 아니습니까? 후금 청나라가 이 만주족 여진족이 신성한 지역이라서 봉금 정책을 펼치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게 펼칩니다. 이제 그게 이제 17세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후반으로 가면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이 좀 들어가는 거죠. 거기를 백두산 근처에 있는데 이러면서 거기서 살인 사건도 좀 납니다. 조선 사람이 이 청나라 사람을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좀 그 이쪽에 좀 영토를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청나라와 조선의 관리들이 모여서 이제 계속 만나서 영토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백두산 정개비를 세워둔 곳을 기준으로 영토를 나누자 해서 당시 그 정개비를 놨는데 중요한 건 현재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백두산 정개비의 위치에 대해서 불분명한 거예요. 왜냐? 비석이 없어요?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몇 달 전에 그 백두산 정개비를 일본이 없애버렸어요. 그럼 일본은 어떤 놈들은 알 수 있어. 일본은 어디 있는지 아는 거는? 알 수도 모르죠. 근데 다 몰라요? 없어졌다고 걔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학계에서는 그 정개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백두산 정개비의 글자는 남았어요. 근데 왜 그런 위치를 모르느냐? 그 글자에 어떻게 써 있냐면 한문으로 서쪽에 위치는 압록이라고 써 있어요. 서위 압록. 그리고 동위 토문. 그러니까 서쪽의 위치는 압록강으로 한다. 그리고 동쪽의 그쪽은 토문, 흑토자의 문문이거든요. 근데 이 토문이란 지역이 지금 우리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 18세기, 19세기의 조선시대의 학자들도 서로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과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익이나 정약용 같은 사람은 이 토문 흑토자의 문문자가 지금의 두만강을 얘기한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바로 아까 제가 그 폭포 비용 폭포 중국에서 볼 땐 장백 폭포라고 하는 그 큰 폭포가 북쪽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북쪽으로 가면서 이 송화강으로 흐르거든요. 근데 이 송화강의 지류 작은 하천 중에 하나가 토문강이 있어요. 아까 토문 뭐 도문인가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여기서 도문은 두만강에 있는 도문이에요. 근데
이 송화강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이게 쭉 북쪽으로 목단강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이 흑룡강으로 오른쪽 동쪽으로 쭉 아무르강으로 쭉 빠지는 이쪽이 이제 송화강이 북쪽으로 쭉 가는 건데 그러니까 백두산의 큰 물줄기가 세 개입니다. 왼쪽으로는 함록강, 오른쪽으로는 두만강, 북쪽으로는 송화강. 제가 이제 아까 폭포가 있는 데는 북파. 그래서 저희들이 백두산 관광하는 분들이 그 북파를 많이 가는 건데 이 송화강의 지류가 토문강에 예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후기 학자들도 그 지리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이 정계비에서 말하는 토문강은 바로 이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을 얘기한다. 즉 이게 만약 이 송화강 지류인 토문을 얘기하게 되면 위치가 지금의 백두산의 북동쪽 우리가 이게 연변 조선족 자치 연길, 용정, 도문 이런 데는 1712년에 그 백두산 정계비로 인해서 청나라 땅이 아니고 조선 땅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이게 두만강을 얘기하게 되면 바로 지금의 영토 북한의 중국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학자들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거 백두산 정계비는 그 송화강 지류인 토문을 얘기한 거다. 그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써 있는 그 한자는 동쪽의 위치는 토문이다. 송화강이 북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간도 만주 이쪽 그 북간도 지역은 당시 조선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1712년에 세워지고 19세기 후반에 청나라랑 다시 조선이 다시 이것의 논쟁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있으니까 당시 그때 다시 모여서 그걸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했어요? 청나라는 근데 그거를 이거의 토문은 두만강이다. 그때부터 서로 얘기가 그렇죠. 그리고 당시 조선 무슨 소리냐 이거는 토문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을 얘기한 거다. 그런데 조선 학자들 당시 지리학자들 실학자들도 의견이 달랐다는 거죠. 토문이 북쪽에 있는 거고 아니다 두만강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도문 훈춘으로 러시아로 흘러들어 동해로 빠져드는 두만강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는 아까 말씀처럼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뭐 물론 이제 청나라는 중국 1911년 신해혁명에 의해서 없어졌고 그리고 그 조선도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대한제국 이전에 조선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이제는 실효적으로는 중국의 지금 영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법을 따지면 중국에 더 가까운 거죠 간도는. 근데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게 청나라와 조선이 백두산 정계비를 만들었다. 근데 그 정계비 위치가 서위 압록, 동이 토문. 근데 이 토문이라는 위치가 지금의 두만강인지 아니면 북쪽의 송화강 지류인 토문강인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 조선 후기 우리 학자들도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 찾아보면 실제로. 그래서 우리 지금 학계 역사학계 현재 역사학계도 그걸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이다. 아니다. 두만강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어디가 더 많은지 우리 역사학계는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역사학계도 공식적인 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아시겠지만 환단고기부터 해서 뭐 만주 지역이다 우리 땅이었고 19세기 후반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단지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조선 민족으로서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걸 강하게 하셨잖아요. 뭐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이거 신채호 선생 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잘못 알려진 거고요. 그렇군요. 신채호 선생 그런 말씀만 했고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어도 역사를 되찾으면 역사를 찾으면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는 하셨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히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게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고 또 강단사학자가 있고 재하사학자가 있고 다양한 시선이 있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제가 보면 대다수의 아무래도 이게 그 왜
이제 민족성도 따지고 네. 또 이 자국의 이익도 따지니까 송화강 북쪽의 그 지류인 토문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네. 대부분 강단 사학자, 지류 사학자들은 역사는 상당히 좀 실증주의적이어야 된다. 네. 정확한 사료와 역사 사실이 가미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북쪽 송화강 지류 토문이라고만 우겨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죠. 네. 오늘 역사 얘기 아무 많이 한다. 상관없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그쪽 만주 이쪽이 사실은 뭐 옛날도 뭐 몇천 년 아니면 몇백 년도 그렇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아니면 뭐 100년 전에도 저희들이 보면 그곳이 우리 민족한테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잖아요. 항일 운동도 그랬고. 아, 그렇죠. 네. 그 전 사실은 그 얼마 전에 그 안중근 의사 그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뭐 죽였다고 했을 때 거기에 보니까 그 중국은 그 하얼빈 역에다가 실제로 그 저격 장소도 표시해 놓고 나름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거기는 또 왜 그렇게 중국은 안중근 의사를 열심히 좋아하는 걸까요? 우선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좀 질문에 약간 좀 다른 게 있는데 안중근 의사를 좋아하지는 않죠. 아, 그래요? 정확히. 왜냐하면 당시 안중근 의사 하얼빈역 앞에 광장에 한국인 사업가가 동상을 만들었는데 중국 정부가 철거시켰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좋아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고요. 좀 말씀드리면 안중근 의사도 사실은 이 연해주 지역에서 그 의병 운동을 했던 의병 그리고 그 참모 중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군인이었고 그래서 그는 군인으로서 동양 평화를 우리의 그리고 조국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5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이렇게 했지만 일본은 그를 포로로 군 포로로 인정하지 않고 테러로 살인자로 이렇게 해서 결국 사형에 당했습니다만 중국은 사실은 이제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복잡하냐? 좀 대단한 나라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좀 통제 중심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중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치 중에 하나가 이 중화주의 소수민족 55개를 모두 중화주의 위대한 중화주의로 만들어서 세계 제1의 국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최근의 외교 전략으로 도광양회라고 해서 아직 햇빛이 들지 않았으니까 칼은 칼집에 집어넣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실력은 키우고 성장은 하되 아직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아직은 저항은 하면 안 돼요. 지금 뭐 우리가 G2, 뭐 그레이트 두 개의 나라에서 미국, 중국 했지만 실제로 미국의 국채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중국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아직은 칼집에서 칼을 꺼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좀 불었으니까. 그런데 이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화주의로 통일시키는 것 중에 가장 저해되는 게 이 티베트 지역과 서쪽 지역의 서한 위구르 지역 분리 독립주의, 거기 분리주의 테러나고. 독립운동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진압을 중국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소수민족들도 상당히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상당히 그래서 많은 분쟁이 많이 나는데 안중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중근 의사가 이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 숨길 일은 없지만 안중근 의사를 너무나 영웅화시키면 이 중국 사회에서 소수민족들의 분리주의 운동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특히나 조선족들은 중국 사회도 인정하거든요. 똑똑하고 그리고 상당히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전돼 있고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라는 나라가 자기 민족이 실제로 존재하고 국가가 그리고 남한이 요즘 잘 살고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하니까 남쪽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북쪽에도 많은 모국이라고 생각해서 북쪽에도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상당히 조선족도 중국 정부에서 볼 때는 관리를 잘한다고 보지만 일정하게 조선족 학교도 있고 조선족 자치주도 있고 그들의 글도 있고 또 연변대학교라고 하는 유일하게 소수민족 대학이 우리 조선족밖에 없어요. 물론 중앙민족대학부터 해서 여러 개 민족대학이 합쳐진 민족들이 합쳐진 민족대는 곳곳에 있어도 소수민족 단일민족으로 그렇게 큰 종합대학으로 중국의 100대 대학 안에 있는 건 연변대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갈수록 조선족 학생 수가 엄청 줄어들어서 예전에는 3분의 2 이상이 우리 조선족인데 지금은 3분의 1 정도? 왜냐하면 한족 애들도 여기 한국이 많이 교류하니까 일부러 온다는 거예요. 많이 발전해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 조선족을 그들 스스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언제 이탈할지 또 남북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 남북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네. 지금 중국과 북한이 연결된 다리가만 해도 몇 개입니까? 상당히 교육이 관광이 자유롭게 되고 있거든요. 북중은 네. 상당히 많은 조선족들이 중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북한에 가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엄청난 조선족들도 이제 상당히 그 자본의 맛을 봤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그 블루오션을 네. 북한을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상당히 많은 그 만주 간도 지역의 그 조선족들의 이탈, 이 한반도 지역으로 걱정이 네. 되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를 영웅화시키는 걸 막아야죠. 네, 그래서 일부러 막 좋아하고 하진 않았고요. 올해 1월에 하얼빈 역에 그 안중근 네. 의사 기념관은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갔다 왔고요. 네. 얼마 전에 최근 한 달 전에.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 플랫폼에서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곳, 네. 그곳에 안중근 의사 서 있던 곳, 네. 그리고 그 앞에 3-4m 앞에 이토 히로부미 네. 그 딱 맞았던 자국이 네, 딱 네, 두 네. 군데만 바닥에 표시만 돼 있어요. 화살표와 메모 표시로. 네네네. 근데 거기도 저는 사실은 하얼빈역을 제가 한 7번 8번 갔는데 네. 그 자리에 가서 제가 간 건 2번밖에 없었어요. 왜냐 중국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현지 관리들이 못 가게 해가지고 거기를 못 가게 했어요. 아니 플랫폼인데. 네, 거기를 아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이용하게 하고 한국 사람들이 단체로 가면 막아버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 심지어 몇 년 전에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 단체로 간 것도 막았어요. 그 정도로 뭐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소위 네. 힘을 쓴다고 하는데도 막혔고요. 근데 왜 그러면 1월에 그 바로 그 자리, 네. 그 눈으로 그 플랫폼이 보이는 자리에 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입구는 밖에서 그 하얼빈역 광장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쪽 플랫폼이 보이는 곳은 그 유리관으로 통 유리관으로 해서 딱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게만. 그러니까 플랫폼에는 못 들어가요 저희가 지금. 네, 그래서 거기를 또 거기 관리 소장 사무실이었대요 거기를. 그런데도 왜 해줬냐면 이제 한국과 중국 간에 최근에 이제 네. 좀 약간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네. 한국 정부에 우리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거지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목적이군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중국의 현재 이득을 위해서 그것에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 플랫폼은 못 가고 통유리 그 네, 현재 기념관으로 돼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하얼빈 광장의 한쪽에서 하얼빈 광장이 네, 있다면 네.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입구가 있거든요. 이번 올해 1월에 개관한 네. 곳이 딱 들어가면 그 끝에 통유리로 플랫폼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네. 바닥에 화살표 있는 거 보이고. 그래서 그 기념관에는 안중근 의사가 어떤 분이었는지 이렇게 한국어도 써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어도 써 있고 이렇게 좀 잘 돼 있긴 합니다. 그럼 다른 항일 유적지들도 뭐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지는 건가요? 실제로 항일 유적지 같은 경우는 중국이 관리를 잘 하진 않죠. 누가 했느냐? 네. 연벽 조선족 자치주가 했죠. 조선족, 그 조선족 자치주 법령에 의하면 네. 그 조선족 자치주 아까 제가 6개 시와 2개의 현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모든 그 공공기관 표지, 네. 도로 표지, 네. 그다음에 상업용 개인 상업용 간판 또한 네. 무조건 한글 조선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어가 위에 가기도 하고 밑에 가기도 하는데 네. 무조건 조선어가 멋지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한족이 그 가게 사장님이어도 조선어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간판에 그 정도로 이 날정의 법령이 있을 정도로 이 조선족 자치주는 이 조선족에게 그러니까 약간 당근 정책이죠. 당근 정책. 당근 정책으로. 그러니까 독립을 하면 무서우니까 그게 이반이 일어나니까 반발심이 강해지니까 네. 조선족 지도자들을 중국 정부가 뽑아서 네. 너희들이 스스로 자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 조선족 자치주에서 네. 항일 유적지를 많이 이제 만들어 놨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안타까운 건 우리가 윤동주 시인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바로 연길에서 차로 30분 정도 가면 네. 용정 시내가 네, 있고요. 용정 시내에서 다시 한 30분 정도 가면 명동촌이라는 더 두만강 쪽 북한 쪽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윤동주의 옛 생가터에서 거기에 그 윤동주의 외할아버지인 김야견 그 간도의 대통령이라 했던 목사님이셨던 김야견 선생이 그 그런 윤동주 외터인데 거기에 제가 작년부터 간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냥 유적지라고 해서 이렇게 좀 관리는 됐는데 화려하게나 아주 그다음에 입장료도 받지 않았는데요.
작년부터 입장료도 받고 이제 좀 그 벽도 담도 만들어서 완전히 바뀌어. 그 전에 완전 히 개방되어 있었고요. 네. 근데 어떻게 돼 있냐?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중국 조선족 저항 시인 윤동주. 워딩 그대로 하면 제가 지금 정확한 워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작년에 그 여름에도 또 갔었는데 답사로 네. 중국 조선족 저항 시인 윤동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중국 조선족. 중국 사람이 됐네? 아까 제가 중국 예전에는 백두산이라고 표기를 했다가 1999년부터 표기가 장백산으로 바뀌었다가 그 뒤로 모든 곳에 중국 장백산 이 워딩이 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중국 조선족 저항시인 윤동주 이렇게 입장료가 비싸진 않은데 한 15위안이었나? 네. 20위안 한국 돈으로 20위안 정도 되면 한 3,700~800원 이 정도 되는데 그렇게 바뀌었죠. 이제 사람도 뺏기는군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건 근데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중국이 아까 제가 그 가장 염려했던 게 예전에 분리 독립주의였다고 했었을까? 분리주의. 그러면서 자치주를 준 겁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 조선족 자치, 몽골 자치. 그러면서 당근 정책을 그동안 유화 정책을 수십 년 동안 펼쳤어요. 이제 그걸 전환하고 있는 거죠.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한두 세대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세대는 그 민족성이나 저항심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모택동을 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한두 세대는 그렇게 갔지만 이제는 유화 정책에서 강경 정책으로 2000년대로 전환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처럼 그 백두산 관할권도 2005년에 그냥 강제로 뺏었고요. 조선족 자치주 아무 말도 못해요 이제. 말만 자치주죠. 이제는 중국 당 정부, 지방 정부에 완전히 애속화된 거죠. 이건 조선족 자치주뿐만 아니라 모든 아마 소수민족 자치주가 중국 정부의 그 강경 정책으로 해서 저항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약화되었고 그러니까 그 중국 조선족 저항 시위나 만들고 한 것도 중국 정부가 직접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그 조선족 관리들이 있지만 물론 거기엔 중국 한족들도 있죠. 근데 중국이 아직까지 공산당 아닙니까? 제가 좀 놀란 건 나이가 같은 관리여도 직급이 우리가 보통 보면 대표가 높고 부대표는 낮지 않습니까? 근데 부대표가 관련된 당 직책을 갖고 있다. 당석이다. 그럼 대표보다 실제 권력은 이 부대표가 더 높은 거예요. 당직이 있으면 북한도 당 노동당 중심으로 하듯이 중국도 공산당으로 당이 첫 번째로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족 자치주 간부들을 당직을 주고 이제 너는 우리 중국의 대단한 위대한 중화민족의 공산당 간부가 된 거 지역 간부. 그럼 이분은 완전히 중국화가 된 거죠. 그가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족들도 거기에 같이 개입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중국 조선족 저항 시인 윤동주 그건 그걸 관계 법으로 바뀌고 제도화하게 만들고 지원해주고 한 건 연변 조선족 자치주 관할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선족 자치주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뭐 간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한글을 못 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두가 아니라 전편 지난주에 그렇죠. 전편에 1952년 조선족 자치주가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인구수가 거기에 3분의 2 이상이었는데 조선족이 그 1998년에는 아까 제가 이제 40%가 좀 안 되게 됐다. 지금은 통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실제 주소지는 거기여도 중국의 발전 도시나 국내 한국에 와 있는 사람 어마어마하다 했잖아요. 25%도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인구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당연하게 명분은 중국 중앙 정부는 조선족 자치주 해체하겠죠. 아마 저는 조만간 조선족 자치주가 해체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 조선족 학교 어떻게 될지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그래도 그나마 지켜왔던 조선민족의 그런 역사성, 문화 풍습, 우리 언어 이런 것들 또한 이제는 더 급속하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많은 조선족 분들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조선 제중동포 사회이지만 그 연용성의 침양시에도 동포들 많이 살고요.
그다음에 흑룡강성, 목단강이나 하얼빈에도 좀 살고요. 네. 가장 많이 산 건 역시 이제 연변 조선족 네. 자치주입니다만 그 요뇽성, 심양시는 중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일 정도로 엄청 큰 도시거든요. 네. 조선족 분들도 상당히 많이 네. 이제 민족성이나 이런 거 많이 없어졌다 인정하더라고요. 우리 문화부터 해서 네. 그리고 거기 조선족 학교도 많이 이제 없어졌고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도 그나마 있지만 이제 좀 연길이나 아까 훈춘 네. 큰 도시가 돼가고 있다고 네. 하셨습니까? 네. 상당히 이제 중국화 되어가고 있고요. 과거에 이렇게 세 군데 동포 사회 중에서 이제 흑룡강성 네. 가장 북쪽에 네. 있는 네. 이분들이 이제 이 세 곳을 비교하자면 가장 우리 그래도 조선족 문화가 있는 곳, 특히 목단강 같은 경우 네. 상당히 제가 이번에도 목단강 가면서 느꼈습니다만 그 목단강에 가서 저희가 조선동포 초등학생 소학생이라고 하고요. 네. 중학생 초중생, 음. 고등학생을 고중생이라는데 네. 이들을 300명 대상으로 저희들이 우리 글로 네. 100일장 평화 100일장을 했어요. 이번에도 매년 해요. 네. 올해 15년 차인데 그래서 우리 글로 썼는데 아이들이 그런 게 이제는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느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조금 아주 소수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대해서 네, 타인에 네, 대한 네, 배려나 공감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안타깝지만 아주 소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친구들은 조금 느끼겠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은 이제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 취업 문제 그리고 이제 민족성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근데 그 연용성과 그다음에 길림성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보다는 흑룡강성의 목단강시나 근처에 있는 네. 네, 여러 가지 지역들 그쪽이 아직까지 우리 민족성이나 문화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사실은 뭐 저희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그 조선족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네. 또 이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시는데도 그쪽으로 많이 가셔서 뭐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그리고 또 가서 전혀 다른 나라 가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동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점점 없어지는 조선족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할 건 거기는 분명히 중국의 영토이고 그분들은 중국의 국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다 조선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부정하거나 무시할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저는 뭐 자기의 생각이나 생활 양식을 존중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좀 우리 선생님이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냐. 너무 저는 도움을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분들의 선택이고 그분들의 입장이다. 네.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뭐 한국 사회에서 그분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거 우리 정부가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정부가 아닌 뭐 재단이나 네. 혹은 기업이나 혹은 비영리 단체들이 함께 여러 가지 함께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역사, 네. 우리 글 이것만큼은 그러니까 꼭 이어가게 해야 된다. 이게 없어지면 문화를 그렇죠. 문화가 없어지고 이 문화가 없어지면 이제 역사가 네. 우리 완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입장에선 정말 계속 그분들이 그 한국인이라고 아니면 조선 민족이라고 네. 하는 그런 정체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적의 문제도 그렇고 또 삶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놓치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네. 어떻게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가장 또 좋은 건 네. 직접 지원 이것보다 전 남북 관계 회복이고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네. 회복이라는 얘기는 좀 좋아졌었습니까? 네. 한 10여 년, 7, 8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좀 다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이어지고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이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 이것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조금씩 협약이나 이런 건 진척은 갔는데 이렇게 좀 교류가 되면 가장 먼저 누구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의 조선족 동포들은 남북 간에 이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역할이 많이 주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런데 자기가 우리 조선민족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면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기 꿈 또한 네. 중국의 상해나 위의 청도가 아니라 네. 광저우가 아니라 한반도의 자기 꿈을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걸 네, 수 있는 네, 준비를 네, 한다면 네. 그것만큼 가장 큰 그렇겠네요, 정말. 가장 큰 게 없다고 봅니다. 네. 아, 네. 조선 연변 만주 뭐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가장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네, 저는 그 부분이 네. 또 가장 클 수 있다 봅니다. 네. 그럼 모두가 좋은.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배고파도 네.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내가 갖고 있는 꿈만 있다고 하면 그렇죠. 네, 그런 네.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네, 맞습니다. 아, 오늘 뭐 정말 이거 큰일 만주서부터 났다. 남북 관계까지 이야기가 아주 잘 돼서 저는 아주 좋습니다. 아니 네. 갔다 온 게 많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이 네. 하자고 했던 주제들이 많았는데 네, 네. 이제 몇 개 중에서 2개밖에 안 해가지고 네. 이거 어떡하죠? 뭐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또 10월 달은 이렇게 역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또 이한정 선생님 모시고 다시 한번 또 북한 문제와 또 러시아 문제 쪽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